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문입니다. 올해 65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37년을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임식은 화려했어요. 꽃다발도 받았고 임원들이 일일이 악수를 청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달랐어요. 아침 6시 저는 늘 그랬듯 일어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죠. 거실로 나왔는데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들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경제면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걸요. 7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윤세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38살,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죠. 머리를 대충 묶고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향하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세아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아버님. 저 회의 있어서요. 세아는 우유팩을 들고 그대로 마셨습니다. 컵에 따라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죠. 아침은 가족이 함께 먹는 거야. 예의라는 게 있잖니. 저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오늘 전시회 오픈이라 정말 바빠서요. 저녁에 뵐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달랐죠. 아버지가 상에 앉기 전까지는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그게 예의였고 가족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제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낮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아내는 오전 내내 친구들을 만났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오후 2시쯤 저는 부엌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을 보니 재료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상추는 시들었고 무는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김치통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아는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세아는 밥 한 공기만 뜨고 반찬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오프닝 준비가 생각보다 빡세더라. 내일도 일찍 나가야 돼. 세아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섰어요. 설거지는 아내가 했죠. 세아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중얼거리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제 눈치를 봤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국을 끓일까 생각했어요. 멸치를 꺼내 싱크대 옆에 놓고 조금씩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했죠. 손놀림은 익숙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요리학원을 다닌 적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가 부엌에 서는 건 체면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의 권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고 뭐고 없었어요. 그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멸치를 다 손질하고 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었죠.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뭐하러 일했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세아는 인사만 하고 나갔고 아들도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며느리가 부엌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설거지는 아내가 하고 청소도 아내가 했어요. 세아는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했죠. 가정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면 꼰대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저만 시간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책을 읽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멸치를 손질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섬세하게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를 떼어내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요리만큼은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멸치를 다듬는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부엌 일을 한다는 걸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질한 멸치를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국을 끓일 겁니다. 제가 손질한 멸치로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쓸까? 왜 가족보다 일이 우선일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세아에게는 세아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회사에 37년을 바친 사람이라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며느리와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아도 이미 일어나 있었죠. 주말인데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세아야, 아침은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아까 빵 먹었어요. 세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보니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접시도 씻지 않고 놓여 있었죠. 커피잔에는 커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못 치우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직접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물소리가 났습니다. 세아가 거실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저는 일부러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바쁘면 설거지 한 그릇도 못 치우나 싶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는데 세아는 여전히 노트북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해야 돼? 제가 물었어요. 네, 다음 주에 큰 전시회가 있어서요. 해외 작가분이 오시거든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다니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일하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핀잔을 준 거였죠. 그걸 세아가 알아챘을까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렸어요. 저는 상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찬이 부실했거든요. 김치 하나,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그게 전부였어요. 반찬이 이게 다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장 못 봤어. 내일 갈 거야. 아내가 대답했어요. 저는 세아를 흘끔 봤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죠. 며느리가 있는데 장 보는 것도 장모님이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아야, 너도 가끔은 장 좀 봐.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셔. 제가 말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어요. 억지로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세아가 요즘 진짜 바빠요. 이해 좀 해주세요. 바쁘면 가족은 돌보지 않아도 돼? 제가 반문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제 다리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저럴까? 제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살림도 알뜰하게 꾸렸죠. 하지만 세아는 달랐습니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가정은 뒷전이었죠.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아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래? 제가 물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세아한테 좀 말해줘. 집안일도 해야 한다고. 당신이 왜 그래? 세아는 세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정은 돌봐야지. 제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젊었을 때 집안일 한 번이라도 해봤어? 맨날 회사만 다니면서.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세아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배우질 않아. 옛날엔 며느리가 시어머니 설거지 도왔는데 가정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야? 은근히 꼬집는 말들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세아가 알아듣기를 바랐죠.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네, 아버님하고 짧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아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빠, 세아한테 왜 그러세요? 뭘 어떻게 했는데? 자꾸 돌려 말씀하시잖아요. 세아가 스트레스 받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하잖아. 세아는 일이 있어요. 아빠 세대랑 다르다니까요. 일이 있으면 가정은 팽개쳐도 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집안일 해보셨어요? 평생 회사만 다니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답답했어요. 아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돈을 벌어왔어. 그게 가장의 역할이야. 지금은 세아도 돈 벌잖아요. 아빠보다 많이 벌 때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세아의 연봉은 제가 퇴직하기 전보다 높았어요. 그 사실이 더 자존심 상했습니다. 아무튼 너희 부부 일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저는 쌀쌀맞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내가 틀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이 바빠도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그날 밤 저는 또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 남자가 부엌에 서는 건 체면 상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재료를 손질했어요. 내일 아내가 국을 끓일 수 있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어요. 세아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권위적인 시아버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꼰대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저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제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핀잔으로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집안이 잘 돌아가길 바랐을 뿐인데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편할 수 없었죠. 그날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린 밥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상을 살폈습니다. 김치가 시원해 보이지 않았어요. 된장찌개도 간이 싱거웠죠. 김치가 별로네. 새로 담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담그려면 세아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그 말에 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응, 김치 담그는 거 배워둬야지. 나중에 필요할 텐데. 아내가 말했어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시회 때문에. 전시회는 언제 끝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그럼 그 다음 주말에 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배워야지.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요즘 김치는 사 먹는 사람도 많아요. 사 먹는 김치가 집에서 담근 것만 아냐.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꼭 직접 담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왜 맨날 세아 편만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흐렸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아가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너 피곤하잖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세아가 고집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세아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자꾸 집안일 얘기만 하시잖아요. 세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며느리가 집안일 좀 배우는 게 스트레스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세아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면 가정은 팽개쳐도 돼? 팽개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호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당신 왜 그래? 세아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 내 말은 아무도 안 듣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으니까 안 듣는 거지. 아내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고 한 게 잘못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야. 자꾸 꼬집듯이 말하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진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사한테 크게 혼났다고 했죠.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오면 아버지는 자꾸 당신한테 뭐라 하시고 나는 중간에서 미치겠어. 준호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아버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집안일 좀 배우면 되잖아. 난 시간이 없다니까. 일이 얼마나 바쁜데. 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을 좀 줄이든가. 뭐라고? 내가 왜 일을 줄여? 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내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세아와 마주쳤습니다. 세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세아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세아가 돌아봤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 걱정 많이 되지? 결국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세아가 대답했어요. 그래. 준호가 중간에서 힘들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세아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세아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세아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시아버지가 너무 꼼꼼하셔.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꾸 집안일 얘기하시거든.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 요즘 세대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권위적이셔. 세아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준호도 힘들어해. 나랑 아버님 사이에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다니요. 꼼꼼하다는 말도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힘들고 며느리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족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가정이 잘 돌아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배우면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요. 하지만 세아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세아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멸치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멸치 손질하는 것밖에 없다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통증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볼래?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심했어요. 허리를 굽히기도 힘들었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세아가 퇴근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세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내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곧장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아가 눈치챘는지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허리가 좀 아파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세아가 말했어요. 괜찮아. 쉬면 나아.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저는 그걸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허리만 괜찮았다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요. 세아야.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엄마 좀 도와드려. 설거지만. 제가 부탁했어요. 세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내와 세아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세아야,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 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네. 세아가 대답했어요. 수세미는 이걸 써. 저건 냄비용이야. 죄송해요. 세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다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릇 쌓을 때 조심해. 깨지면 안 되니까. 아내가 또 말했어요. 네. 세아의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신경 쓰였죠. 아이고 세아야. 그건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세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죠. 세아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도 지친 얼굴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했어요. 친구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야근이었죠. 집에는 저와 세아만 남았습니다. 세아야. 제가 세아를 불렀어요. 네, 아버님.
미안한데 저녁 좀 챙겨줄 수 있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세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세아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부엌에서 냄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냄비가 어디 있죠? 세아가 물었어요.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님 다 됐어요. 세아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라면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도 함께 담겨 있었죠.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세아가 대답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예전에 아내가 끓여주던 것과는 달랐죠.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세아가 설거지를 하러 왔어요. 제가 할게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부엌을 봤습니다. 세아가 그릇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세아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손이 미끄러졌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치워. 제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대답 없이 빗자루를 꺼냈어요. 깨진 그릇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세아의 손놀림이 거칠었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아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가 세졌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또다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부엌을 봤습니다. 세아가 그릇을 싱크대에 내던지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뭐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에 있던 접시를 또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졌어요. 세아야.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세아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죄송해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을 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릇을 던진 걸까요?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난 걸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깨진 그릇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깨진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설거지 부탁한 게 잘못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세아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며느리가 그릇을 던지다니요. 그것도 제 앞에서요. 내가 그렇게 싫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야근해서 돌아왔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깨진 그릇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아의 굳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아의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깨지는 그릇 소리, 세아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 고인 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치우지 못한 그릇 조각들이 아직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별일 없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그릇 조각이 왜 이렇게 많아?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세아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괜찮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끓여달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그날 하루도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싫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아빠 얘기 좀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방으로 가요.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방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세아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저는 당황했어요. 세아가 오늘 회사에서 울었대요. 친구가 연락 왔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죠? 준호가 다그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어.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고. 그게 다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게 다야. 제가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빠, 세아가 그릇을 일부러 던졌다고 들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빠 때문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억울했어요.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집안일 해라, 설거지 해라, 김치 담가라. 세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제가 반박했어요. 아빠는 해보셨어요? 평생 회사만 다니시면서 집안일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아도 이래요. 아빠만큼 아니 아빠보다 더 바빠요. 그런데 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야 해요? 준호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바빠도 가정은 돌봐야지. 제가 고집했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뭘 그만해? 세아한테 그만 그러세요. 제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빠 때문에 세아가 숨 막혀해요. 저도 중간에서 미치겠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난 그저 아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싶으시겠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세아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아가 친정으로 갈 거래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만 쉬고 싶대요.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준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아빠. 세아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세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셨죠. 준호가 말했어요. 난 가정이 화목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힘들게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를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며느리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5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을 때도 이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 명예, 자존심, 그런 것들을 지키려다가 정작 가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 세아가 친정 간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겨우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세아를 며느리로만 봤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일하는 여성으로 보지 않았잖아.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난 집안이 잘 돌아가길 바랐을 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방식이 틀렸어. 강요하고 압박하고 잔소리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남자가 우는 건 창피한 일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물었어요. 먼저 당신이 변해야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정말 짐을 쌌습니다. 준호가 차로 바래다 준다고 했어요. 저는 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저 때문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회사를 위해 37년을 바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족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가장의 권위,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가족이 행복해야 진짜 가장 아닌가요? 저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세아야. 그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세아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아내도 저를 대하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졌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11시쯤 됐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세아의 아버지가 왔다는 겁니까? 들어오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붉었죠. 장인어른, 술 드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마셨어. 장인이 비틀거렸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준호가 팔을 잡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더 열고 지켜봤어요. 장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드릴게요.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장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계신가? 장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세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깨워. 나 할 말이 있어. 장인이 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인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장인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어요. 준호가 부축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장인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아가 매일 울어요.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만 있어요. 장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앤데. 장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세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장인이 물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게 잘못입니까? 커리어 쌓는 게 잘못입니까? 장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장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딸을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라고 평생 뒷바라지 했습니다.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집안일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장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세아도 사람입니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장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장인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돈 어르신도 딸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 장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습니다만.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장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세아를 떠올렸어요. 지친 얼굴로 퇴근하던 모습, 노트북 앞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 그릇을 던지며 울던 모습. 내 딸이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사과했어요. 장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준호의 부축을 거절했어요. 세아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인이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준호가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봤지? 세아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셨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아를 데려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가서 사과해야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할 겁니다. 세아를 위한 요리를요. 그런데 뭘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쓰던 요리 노트가 있었죠. 저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요리 노트였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레시피들이었죠. 젊었을 때 요리학원에서 배운 것들,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것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봤어요. 토마토 파스타, 크림 리조또, 허브 치킨. 세련된 요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버섯 크림 파스타. 세아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는 요리니까요.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샀어요. 신선한 버섯, 생크림, 파스타면, 마늘, 양파.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노트를 보며 천천히 따라했어요.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썰었습니다. 버섯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어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재료를 볶았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좋은 냄새였습니다. 생크림을 넣고 졸였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아 소스와 버무렸어요. 접시에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렸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 세아를 위한 요리였어요. 용기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세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세아의 친정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죠.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돈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아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장모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세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세아는 방에 있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했어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사라졌어요. 세아야, 시아버님이 오셨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세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와봐.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세아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 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아야. 저는 일어섰어요. 세아는 거실로 왔습니다.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어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아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세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저 옛날 방식대로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어. 너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정한 틀에 맞출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집안일도 잘 못하고. 세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커리어 쌓는 것도 중요해. 그게 내 삶이잖아. 저는 세아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내 일을 존중하지 못했어.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그릇 던지고. 세아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이거. 용기를 꺼냈습니다. 파스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세아는 놀란 표정으로 용기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요리를 하세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 배웠어. 하지만 결혼하고는 한 번도 안 했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서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게 내 요리 노트야.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해.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세아는 공책을 받아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레시피가. 세아가 놀라워했어요. 나도 요리를 좋아했어. 하지만 숨겼지. 가장의 체면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저는 세아를 봤어요. 세아야, 집으로 돌아와 줄래?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달라지게.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게. 제가 약속했어요. 세아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버님, 내가 며느리로서만 본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어야 했어. 일하는 여성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더 잘해야 했는데.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저는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부엌 일도 도울게. 요리도 같이 하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이요? 세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이제 시간 많잖아. 요리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쁠 때는 내가 밥 차릴게. 걱정하지 마. 제가 약속했어요.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그럼 같이 요리 배워요. 전 사실 잘 못하거든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배우자. 저는 기뻤어요. 장모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점심 드시고 가세요.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세아랑 집에 가서 먹어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세아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후 세아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갈게요, 엄마. 세아가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장모님이 세아를 안아줬어요. 저와 세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세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파스타 먹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맛있으면 좋겠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만드셨으면 맛있을 거예요. 세아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세아의 웃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세아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힘들면 말해. 내가 모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담그는 건 안 배워도 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세아가 웃었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아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세아야. 준호가 세아를 안았어요.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세아가 대답했어요. 아내도 나왔습니다. 어서와, 세아야. 아내가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세아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무거운 침묵 대신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저는 약속대로 부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세아가 물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세아는 주말이라 여유가 있었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파스타는 어때요? 저번에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거 정말 맛있었거든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좋지. 그럼 오늘은 같이 만들어 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세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료를 꺼냈어요. 양파, 마늘, 버섯, 토마토. 세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먼저 양파를 다져야 해. 이렇게. 저는 칼질을 시범 보였어요. 와, 빠르시다. 세아가 감탄했습니다. 오래 해봐서 그래. 너도 천천히 해봐. 제가 칼을 건넸어요. 세아는 조심스럽게 양파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잘하네. 제가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저 요리 진짜 못하는데. 세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하면 늘어. 나도 처음엔 못했어. 저는 세아를 격려했습니다. 마늘을 다지고 버섯을 썰었어요. 세아는 제 말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네. 세아가 기름을 부었어요. 재료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향이 퍼졌어요. 세아는 신기한 표정으로 팬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세아가 중얼거렸어요. 요리는 과정도 즐거운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왔어요. 뭐 하세요? 파스타 만들어. 같이 먹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아빠가 요리하시는 거 처음 봐요. 준호가 놀라워했어요. 이제 자주 볼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부엌에 왔습니다. 오, 향 좋네. 맛있겠다.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하실래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해. 나는 구경만 할게. 아내가 웃었어요.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접시에 담고 파슬리를 뿌렸어요. 치즈도 갈아서 올렸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죠.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세아가 감탄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거의 다 하셨잖아요. 아니야, 넌 잘했어. 저는 세아를 격려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파스타를 먹었어요. 맛이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만족스러워했죠. 정말 맛있어요, 아빠. 준호가 말했습니다. 세아도 잘 만들었어. 저는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세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세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엔 뭐 배울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제가 물었습니다. 와인 안주 같은 거요. 퓨전 요리? 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퓨전 요리?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거요. 한식이랑 양식을 섞은 거. 세아가 설명했어요. 그것도 재미있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저 요리책 있는데 같이 볼래요? 세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세아는 방에서 요리책을 가져왔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죠. 이건 어때요? 떡볶이 까르보나라. 세아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떡볶이를 파스타처럼? 저는 신기했습니다. 네, 크림 소스에 떡을 넣는 거예요. 세아가 설명했어요. 재밌네. 한번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너무 좋아요. 세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정말 떡볶이 까르보나라를 만들었어요. 세아는 레시피를 읽어주고 저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협력했죠. 크림을 이 정도 넣으면 되나요? 세아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농도를 봐야 해.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떡을 넣고 치즈를 뿌렸어요. 완성된 요리는 독특했습니다.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닌 새로운 맛이었죠. 맛있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해. 떡볶이 같기도 하고 파스타 같기도 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다음엔 김치 피자 해봐요. 세아가 제안했어요. 김치 피자? 네, 김치랑 치즈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세아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걸 만들어 먹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해보시면 맛있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세아는 가까워졌습니다. 부엌은 우리의 공간이 됐어요. 함께 요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실패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요. 제 일도 존중해 주시고. 세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용서해줘서. 저는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세아가 웃었어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했죠. 권위나 명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아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 저녁에 일찍 올게요. 같이 요리해요. 세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제가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근데 치즈 넣어서 퓨전으로. 세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재료 사다 놓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아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활기찬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요리 노트를 펼쳐 새로운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어요. 세아와 함께 만들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퓨전 버전, 떡갈비 스테이크, 된장 크림 파스타. 적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가장의 권위 따위는 내려놓았어요. 대신 가족의 행복을 얻었죠. 며느리와 함께 웃고 아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아내와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가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함께 웃으며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며 웃을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한 65 노인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무슨 생각?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이 변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참아줘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시간이었죠. 저녁이 되면 새아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할 거예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의 행복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얻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